자, 지금까지는 개울가에서 장면이었어요. 개울가에서 동의의 내력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개울. 이 개울가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의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장소였어요. 자, 이 동의의 내력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울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죠. 그래서 없게 되잖아요. 그때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울가에서 혈육의 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피를 느끼면 안 되죠.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버린 거죠. 차가운 물에 빠뜨려 버림으로 해서요. 엎혀서 따뜻해. 그런데 이게 내 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직설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이제 건너편 개울가 밤입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개울을 건너 물 밖에 나온 두 사람, 동희 등에서 내린 허생원이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동희의 등을 토닥인다. 이제 계속 손도대기 시작합니다. 조선달, 진종의 실수만 하니 어쩐 일이오 생원. 얘는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그냥 꼽사리. 자, 허생원이 물에 젖은 윗도리를 벗으며 조선달의 놀림에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하느냐? 낙이야, 낙이.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진짜 얘 생각한 거 아니죠. 딴 생각한 거죠. 말 안 했던가? VO, 풀을 뜯는 나귀들. 이 장면 위로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 피마에게서 말세 헤헤헤 이렇게 되고 이펙트 나귀방울 소리, 울음소리 이렇게 했어요. 효가 왜 이런 소리를 줬을까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요 말요. 나귀가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라는 말 속에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요. 허생원도 성시처녀와의 하룻밤에서 자식을 얻었을 수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보면서 그 생각을 떠올린 거죠. 자, 신났습니다. 이제 허생원. 없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자, 다음 허생원이 옷을 비틀어 물길을 짜내며 길을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 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바지를 터는 동이의 모습 위로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었네. 자, 지금 보세요. 허생원이 보는 대상이 뭘까요? 나귀죠. 나귀. 그런데 이 장면을 어디로 연결시켜 버려요? 동의로 연결시키는 의도적인 연결을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요. 어떤 심리죠? 얘가 내 아들일 수 있다라는 자신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선달이 사람을 물에 빠뜨린 쨘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생원 윗도를 걸쳐 몸을 추스르며 주마까지 부지런히들 가세.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시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천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제천에 지금 현재 누가 있는데요? 동의의 모친요. 그러면 제천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동의의 모친을 만나기 위함인 거죠. 얘는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거의 증거들이 다 모였어. 가서 마지막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조선달 입에 문 곰방대를 빼고 연기를 뿜며 생원도 제천으로? 얘는 몰라요. 가고자 하는 이유를 허생원이 나귀에 실은 짐을 갈무려며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왜? 얘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동행하려나? 동의 이렇게 되는 거죠.
동희, 나귀고삐를 잡고 있는 동희를 유심히 바라보는 허생원의 얼굴에서 이 아이가 나와요. 네, 저야 가는 길이니까요. 동희 왼손에 채찍이 들려 있는 것을 본 허생원의 놀란 표정. 자, 왼손에 채찍이 들려 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드러내느냐?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채찍이 왼손에 있다고 아들일까요? 뒷 PPT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일 가능성이 암시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내 아들 막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효과 음악, 서정적인 음악, 여기서 잔잔한 음악이 아니겠죠. 감정이 고조되는 어떠한 음악이겠죠. 힙합은 에이요 이런 힙합은 아니에요. 돌아서는 동희의 얼굴에 성시처녀의 얼굴이 겹친다.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지금 허생원 난리 났어요. 왼손잡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희 얼굴을 봤는데 성시처녀 얼굴이 쫙 오버랩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희가 성시처녀의 아들일 것이라는 허생원의 심리예요. 허생원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허생원이 이제 거의 100% 확신하는 거예요. 얼굴 딱 보고 오버랩 빡!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허생원이 채찍을 든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본다. 자, 채찍을 왼손에 든다는 것은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죠. 왼손잡이. 허생원이 왼손잡이야. 그런데 동희도 왼손잡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증거를 지 맘대로 다 자기 편대로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희 자네 점점점 이거 뭐예요?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는 심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동의자의 이 부분은요. 원작에 없어요. 원작이 없어요. 그 다음 동의가 허생원의 얼굴에서 부여지요. 허생원이 쳐다보면 저만치 언덕을 올라가던 동희가 멈춰선 채 이쪽을 돌아본다. 효과, 음료,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아닐세. 나귀를 이끌고 동희가 서 있는 언덕길을 오르는 허생원.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그 다음에 이거 카메라 기법이라고 했죠. 상하좌우로 이렇게 메밀꽃들에서 멀리 메밀밭을 지나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F5는 페이드 아웃,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결말 처리 방식요. 결말 처리 방식. 그러니까 아무도 100%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결론 지어지지 않은 결말이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처리해요. 그렇다면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어떠한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다고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에 여운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정리하는데요. 공간의 변화에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공간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갔었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이 앞에서 뭐죠?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이렇게 가로로 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동의의
과거 내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공간을 두 종류로 설정해서 두 인물의 과거를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의도하느냐? 허생이, 그러니까 동희가 허생의 아들일 것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원작 소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장르를 변화시켜 보여주는 메밀꽃 필무렵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